등속 직선운동. 두 번째로 배울 운동이 등가속도.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배울 겁니다. 자, 이름들을 딱 먼저 살펴봐봐. 째려봐봐. 등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속력이 일정하다. 같을 등자입니다. 속력이 항상 일정해. 직선이라는 말은 뭐지? 방향도 일정해 라는 뜻입니다.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속력도 1m/s로 일정하게 가고요. 방향도 전혀 변함이 없어. 쭉 갑니다. 어떨 때 가능할까? 등속 직선운동의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저게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에 뒤에서 밀면 빨라지겠죠? 등속이 안 됩니다. 앞에서 밀면 느려지겠죠? 등속이 안 됩니다. 옆에서 밀면 방향이 바뀐다? 물체가 아는데 옆에서 툭 밀면 이렇게 방향 바뀔 거 아니야? 방향도 안 바뀌어. 속도, 속력도 안 바뀐다는 건 전혀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알짜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조건입니다. 알짜 힘이 0일 때 등속 직선 운동이 가능합니다. 알짜 힘이 0일 때 등속 직선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을 표현하는 그래프 이제부터 설명을 합니다. 우리 물리 파트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그래프 분석하는 걸 너무 어려워해서 그래요. 자, 이제 그래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프의 일반적인 형태는 X축과 Y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X축, Y축 나눠져 있는데 X축은 다 운동 파트에서는 모조리 시간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모조리. 그럼 이제 넘기면서 쭉 봐봐. 시간이 안 써있는 거입니다. 전부 시간이야. 전부 시간. X축은 무조건 시간이 써있습니다. 아닌 거 찾으면 쌤이 선물 줄게요. 눈에 불이. 시간이잖아. X축. 뭐야? 깜짝이야. 놀랬어. 사실 있긴 있거든요. 어디 찾아보면. 아니야. 정말 찾아봐. 아무튼 X축은 운동 파트에서는 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Y축에 뭐가 써있냐가 중요하겠죠. Y축에 뭐가 써있냐. 여기에 속력이 써있냐, 이동거리가 써있냐, 가속도가 써있냐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를부터 소개를 한다면 첫 번째 그래프가 Y축에 속력이 써있는 경우입니다. 이걸 시간 속력 또는 속력 시간 그래프라고 불러줍니다. 등속 직선운동이니까 속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네. 그러므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이딴 식으로 그려집니다. 일정한 속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때 시간을 t초라고 한다면 자, 직관적으로 읽어볼게. 속력 v라는 속력을 가지고 t초 동안 한 거니까 1초일 때 속력도 t, 2초일 때 속력도 t, 3초일 때 속력도 t, v, 1초일 때 속력도 v, 2초일 때도 v, 3초일 때도 v, 4초일 때도 v. 전부 속력이 일정하죠. 그냥 이거 읽는 거야. 그래프 읽는 방법. 1초일 때도 V네. 2초일 때도 V네. 속력이 변화가 없네. 라는 걸 먼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건 잘 들어. 직관적으로 그냥 읽은 거야. 그죠? 읽은 거고요. 그래프는 숨어있는 의미가 있어. 숨어있는 의미. 그 숨어있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숨어있는 건 딱 두 가지면 숨어있다. 무조건.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 그래프의 면적입니다. 면적에 의미가 숨어 있다는 얘기야. 기울기에는 무슨 의미가 숨어 있고 면적에는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주도록 할게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요. 잘 봐. 기울기의 정의는 x분의 y가 기울기입니다. x분의 y가 기울기잖아. 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죠. y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속력의 변화량이에요. y는 이만큼.
다른 말로 속력의 변화량. 이렇게 쓰니까 잘 모르겠죠? 이걸 기호로 바꾸면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또는 속력의 변화량. 많이 보던 거죠. 뭐죠? 가속도입니다. 좀 아까 배웠던 가속도야. 즉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속력 시간 그래프 또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다? 가속도라는 얘기입니다. 가속도. 그러면 얘 봐봐. 기울기가 어때요? 0이죠. 기울기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가속도가 0이죠. 가속도가 0이니까 속도가 더해져 안 더해져? 안 더해져. 그러니까 등속을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다? 등속 직선운동 그래프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가속도가 0이네. 기울기 빵이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면적이 의미하는 바를 볼게요. 면적의 정의는 x 곱하기 y가 면적입니다. x는 시간이죠. y는 속력이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 뭐냐고요?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t초라는 시간 동안 얘가 면적을 구하면 몇 미터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읽었을 때는 이거 얼만큼 이동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속력밖에 모르잖아. 하지만 면적을 구해보면 얼만큼 이동했는지 이동거리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숨어있는 의미를 두 가지나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속력 시간 그래프야. 숨어있는 의미, 이것도 의미를 가지고 이것도 의미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읽는 것도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래프가 뭐다? 속력 시간 그래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그래프가 나오면 잘 모르겠어. 속력 시간 그래프로 바꿔봐야지 이러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꿔놓고 보면은 이거구나 하고 찾아지는 정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문제 풀 때 이거 속력 시간 그래프를 바꿔볼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더 많은 정보를 뽑아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요. Y축에 이동거리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이동거리. 어디 설명하는지 알죠? 페이지 109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인데 봐봐. 이거 등속이잖아. 쌤 봐봐. 쌤이 같은 속도로 쭉 갈 거야. 이동거리 계산해봐. 1초, 2초, 3초, 4초. 어때요?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죠?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함으로 그래프는 이딴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읽어볼게요. 1초일 때 이동거리 1m, 2초일 때 2m, 3초일 때 3m, 4초일 때 4m. 일정하게 증가하네요. 이게 직관적으로 읽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볼 건데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자 얘도 의미를 가지겠죠. 혹시 면적도 의미를 가지나? 면적 봐봐. 자, 일단 기울기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울기는 x분의 y니까 시간분의 y가 뭐야?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가 뭐지? 속력이죠. 속도 속력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기울기가 속력이야.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러므로 속력이 일정하네. 얘랑 다를 게 없는 그래프라는 걸 의미합니다. 속력이 일정하니까. 맞아요? 자, 이거 그래프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속력이 변함이 없네. 이거 등속 직선운동 그래프네 라고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얘는 면적도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요? 면적? 아니, 면적은 의미를 안 가집니다. 숨어있는 의미가 없어. 생각해봐. 면적은 뭐야? 시간 곱하기 이동거리죠. 시간 곱하기 이동거리가 무슨 공식이지? 듣도 보도 못한 공식이죠. 그런 공식은 없어. 그럼 우리 면적은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뭔 소리야? 모든 그래프가 다 숨어있는 의미가 두 가지는 아니야. 얘만 두 가지가 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그래프, 얘를 빼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씩만 의미를 가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좀 더 쉽겠죠? 얘만 두 가지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된 등속 직선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에스컬레이터.
일정하게 쭉 올라가서 에스컬레이터. 그 다음에 무빙워크. 무빙워크가 어디 있어? 우리 공항 같은 데 가면 자동보도. 자동보도가 무빙워크예요. 무빙워크고. 그 다음에 물류센터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뭐야? 물건들이 쭉 일정하게 움직이는 걸 뭐 뭐죠? 컨베이어 벨트도 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니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끝! 여기까지가 등속 직선 운동과 함께 그래프 분석법까지 함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방금 말한 그래프 분석법을 이용해서 두 번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울 거예요. 너를 옮기자. 두 번째, 등가속도 직선 운동. 봐봐. 말만 그대로 본다면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일정하다.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일정하다. 아까 쌤이 가속도 설명할 때 1이었던 게 2가 되고 2였던 게 3이 되고 막 그랬잖아. 그게 바로 저거예요. 등가속도 직선운동입니다. 다시 그려보면 1m/s로 가던 물체가 1초가 지난 후에 2m/s가 되고요. 또 1초가 지난 후에 3m/s 되는 이런 경우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에요.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일정하죠. 1씩 더해지죠. 1씩 더해지죠. 1초마다 1씩 더해지죠. 똑같이.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저요 1초마다 1m/s씩 더해지는 가속도를 가져요. 그래서 얼마다?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가집니다. 저는 가속도가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등가속도네.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조건. 봐봐. 얘가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려면 뒤에서 밀어야지. 어떻게 밀어야 돼? 일정한 힘으로 쫙 밀어야 돼. 조금이라도 힘이 너무 치면 푹 빨라지겠죠. 등가속도가 안 돼. 그죠? 일정한 힘을 가야 돼. 일정한 힘. 아주 일정한 힘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이 가능할까? 쌤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되겠죠? 쌤도 안 됩니다. 쌤 같은 경우는 성질이 들어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힘을 마음대로 줄 거 아니야? 절대 등가속도 운동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도 할 수 있는 등가속도 운동 실험이 있어. 나도 할 수 있는 거. 자, 일단 조건 쓸게요. 조건부터. 쌤 자랑 그만하고. 자, 조건이 뭐냐면 일정한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일정한 힘이 가해져야지만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정한 힘을 가할 수가 있지? 가능해요. 네가 오늘 희생하자. 이 노란색 토끼가 보이죠? 이 토끼한테 지금부터 일정한 힘을 가할 거야. 알 것 같아? 네. 어떻게 하지? 누가 일정한 힘을 가할 수 있죠? 내가? 오케이. 중력을 이용하면 돼. 자, 봐. 중력이라는 녀석은 뭐에 비례하냐면 질량에 비례합니다. 이 녀석의 질량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러므로 중력도 안 바뀌어요. 떨어지는 동안 중력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중력 안 바뀌어. 힘이 안 바뀌어. 그러면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실험해볼게. 쌤의 키가 2m니까 현재 몇 미터 높이에 떠있다? 따라합니다. 2m. 땡큐. 자, 쌤이 아까 따라하 했더니 자, 2m다. 따라 2m. 1m. 뭐? 1m? 내 키가 1m밖에 안 된다고? 너무했지, 이거는 1m는. 그죠? 좋아, 좀 줄일게. 1m 80. 좀 더 웃어. 인정 안 하네? 쌤 맨날 우유 먹는 거 알아 몰라? 얘기 안 했나? 자, 아무튼 현재 2m 높이에 있습니다. 자, 2m 높이에 있어. 미안해. 2m 높이에 있습니다. 이제 인정해? 이것도 인정하네 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 어쨌든 이 높은 곳에 있다가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
중력이 얘를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길 거 아니야? 얘가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겠죠. 잘 봐야 돼. 봤어? 속도 막 증가하는 거 봤어? 어? 대단한데? 엄청나게 눈이 좋은가 봐요. 속력이 일정하게 웅 증가합니다. 그죠?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증가했을 거예요. 그죠? 지구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그래서 중력 가속도를 가집니다. 뭔 소리야? 우리 9.8이라고 알고 있죠?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뭔 소리죠? 1초마다 9.8 미터 퍼 세크씩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얘가 떨어진 시간이 1초라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이 녀석의 속도가 얼마다? 9.8 미터 퍼 세크였을 거예요. 오케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그렇게 떨어집니다. 쌤이 이걸 들고서 비행기를 타요. 높이 올라갔어. 전자석 안전벨트 이제 해제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나왔어. 걸어다닐 수 있잖아. 비행기 문을 열어요. 막 공기가 빠져 난리나. 오케이, 점프! 뛰어내렸어. 뛰어내리면서 문을 닫아서 뒷발로 팡 닫아줬어. 살아야지 사람들은. 내렸는데 얘랑 나랑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떨어져? 동시에 떨어지겠죠. 같이. 왜 같이 떨어지지?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이걸 적용받는다 그랬잖아. 같은 속도, 똑같이 1초마다 9.8씩 1초마다 9.8씩 속도가 더해지게끔 떨어지니까 얘랑 나랑 계속 쳐다봐. 안녕 토끼야? 아직 토끼네? 이렇게 떨어진다. 모두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단!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을 때, 그죠? 같은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구의 중력 가속도라고 불러주는 거야. 중력 가속도. 지구 중력에 의해서 모든 물체는 다 이걸 적용받아 모두 9.8씩 더해져.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어떤 물체가 있어. 이 물체가 현재 처음 속도는 0이야. 우와! 기호가 나왔습니다. 속도는 속도인데 처음 측정한 속도를 V0라고 표현해요. V0, 처음 속도 V0. 손을 딱 놓으면 얘가 중력을 받을 거 아니야? 중력의 힘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1초라는 시간이 지났대. 얘가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입니다. 이 녀석은 속도가 얼마일까요? 9.8이죠. 왜? 1초마다 9.8씩 증가한다며. 그러니까 1초 지났으니까 9.8이 늘어나야 돼. 무조건. 답입니다. 9.8이네요. 헐! 대단한데? 맞췄어. 좋아! 이번엔 뭐 맞출 거야? 또 1초가 지났어. 여기 왔겠지. 훨씬 빨라졌을 거야. 그지? 이 속도가 얼마일까요? 정답 19.6입니다. 또 9.8이 늘어났을 테니까. 맞죠? 대단한데 19.6m/s인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 가속도에 의한 속도 변화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시간만 알면 구해낼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물체도 뭐다?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야. 그죠? 쭉 일직선으로 쿵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굳이 옆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 없겠죠? 공기저항이 없다는 전 조건이니까. 자,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도 아까 쟤처럼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해볼 거야.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자, 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이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가장 핵심이 되는 그래프입니다. X축에 시간이 써 있고요. Y축에 속도 또는 속력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릴 거야. 그래서 우리 방정식도 외워낼 겁니다. 우리 그렇게 어렵다는 이 방정식을 쉽게, 엄청 쉽게 외우는 법을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자, 설정합니다. 이 그림 먼저 그려요. 다 빼버리고. 어떤 물체가 저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잡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건 자유낙하라고 하는데 저 위부터 떨어지는데 자, 저기서부터 시간 처음으로 측정해. 속력 처음으로 측정해. 처음 측정한 속력을 V0라고 표현합니다.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속도가 있어요. 뿡 떨어질 거 아니야? 떨어지는 동안에 나중 속도를 측정합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치면 여기까지 할게요. 자, 떨어지는 물체를 설정을 합니다. 처음 속도 V0, 나중 속도 V라고 설정을 하고요. 이때 얘가 떨어질 때 생기는 가속도가 있겠죠, 가속도? 가속도를 A라고 설정을 할게요. 가속도 A. A라는 가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이게 지구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가속도 A로 떨어지고 있어라고 설정을 할게요. 자, 그때 그래프를 그리면은 얘는 처음 속도가 V0야. 그치? 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걸린 시간을 T라고 할게요. T라는 시간 동안 왔다고 친다면은 T초라는 시간 동안 속력이 쭉 증가하겠죠.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힘을 일정하게 받으니까. 그래서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다가 딱 찍으면 여기. 그래서 그래프가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나중 속력은 얼마다? V가 되겠죠. 자, 저 그래프만 딱 그리면 끝납니다. 자, 뭐가 끝나냐?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나면은 우리 그래프 분석법에 의해서 첫 번째,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였습니다. 가속도 값도 저 기울기를 구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문제에서는 값을 주겠죠. 처음 속도는 이만큼이야. 나중 속도는 이만큼이야. 시간은 몇 초 걸렸어? 주면 여기다 시간 땅땅땅 집어넣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가속도 모른다 그랬잖아.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이야. 시간 10초 걸렸고요. 처음 속도 1이었고 나중 속도가 3이었다 시작. 그죠? 그럼 기울기 얼마야? 10분의 2죠. 0.2죠. 그래서 가속도 0.2라니까. 끝. 문제에서 처음 속도, 나중 속도, 시간만 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가속도 구할 수 있다니까? 완전 신기한 거야. 숨어있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죠? 가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 요 나중 속도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 이번에는 아까 설정을 아예 줬잖아. 근데 지금 모르고 처음에 속도가 V0고 나중 속도가 V라면 얘가 T초 동안 떨어지는 동안 나중 속도를 구해라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나중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요. 잘 봐봐. 그래프에 다 나와 있어. 처음 속도에다가 이만큼을 더하면 나중 속도가 나오네. 그죠? 처음 속도에다가 이만큼을 더하면 되네요. 그죠? 기억나나 몰라. 속력의 변화량이죠. 이게 속력의 변화량. 속력의 변화량은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 빼는 것도 있었죠. 근데 또 뭐가 있었죠? 속력의 변화량은 안 했나? 우리 가속도 공식에서 단위 시간 동안의 속력의 변화가 가속도라며. 저거를 속력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봐. 어떻게 돼요? 속력의 변화량은 AT입니다. AT.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속력의 변화를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 빼면 속력 변화 구할 수 있지만 저 공식을 변형하면 AT라는 것으로 속력의 변화를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물리를 잘하는 친구들은 속력의 변화는 AT로 구할 수 있잖아. 왜? 이거 그냥 변형하면 되잖아. 끝! 그래서 그냥 적용해서 쓰면 됩니다. 물리를 못하는 친구들, 나는 물리를 제대로 공부할 거야. 속력의 변화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 가속도란 속력의 변화량이지. 거기다 시간을 곱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 2박 3일, 3박 4일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나요? 우리는 물리학자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식을 잘 변형해서 사용할 줄만 알면 됩니다. 왜 속도 변화, 이걸 두 개를 곱하면 왜 속도 변화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철학적으로 사색할 거 이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거기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수학적으로 변형하고 우리 가속도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변형해서 그냥 쓰는 겁니다. 문제에서 속도의 변화량을 구해라 했을 때 문제의 조건이 가속도와 시간이 나와 있으면 이 두 번째 공식을 활용해서 속도의 변화를 구해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잡아. 그래서 여기가 속도의 변화인데 여기에서는 뭘 사용한다? 속도의 변화가 at라는 걸 이용합니다. 요 y 값이 얼마다? at. 그래서 나중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끝났어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at를 더하면 됩니다. 끝났어요. 그죠? 처음 속도에다가 at를 더하니까 나중 속도 나왔잖아. 저게 우리 그 책에 제시된 첫 번째 방정식입니다. 다시 이 상황 설정하고요. 설정하고 처음 속도가 v0고 나중 속도 v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속도의 변화량은 at니까 여기다 at를 띡 써놓으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공식이 그대로 저 안에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이동한 거리를 구해봐. 이동 거리를 s라고 할게. 이동 거리 구해봐. 이건 어떻게 구하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이동 거리였죠? 이 면적이 이동 거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사각형의 면적하고 삼각형의 면적을 더하면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사각형의 면적이 뭐야? t 곱하기 v0죠. 그래서 1번이 뭐야? v0 곱하기 t가 사각형 면적이야. 보이나요? 삼각형 면적은요? t, at의 제곱.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at의 제곱. 요게 이동 거리를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에요. 우리 110쪽의 맨 위에, 110쪽 맨 위에 정리된 그 어렵게 보이는, 그죠? 엄청 어렵게 보이는 저 공식 세 개를 지금 쉽게 이렇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그래프 안에 다 들어있다. 나중 속도는, 야, 처음 속도 플러스 at지. 이동 거리는, 야, 이 사각형 면적, 사각형을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 2번 공식이 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1, 2번 공식 외우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딱 그려놔. 빠르게. 여기 있네. 맞아.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at였어. 맞아. 이동 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었어. 그죠? 이렇게 역추적해내는 얘기입니다.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2 곱하기 a 곱하기 s는 나중 속도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이라고 하는 세 번째 공식도 있어요. 이 세 번째 공식의 특징은 뭐야? 1, 2번과 다른 게 뭐지? 1, 2번은 t가 있죠. t가 없죠. t 없이 맑고 깨끗해. 또는 t를 안 입고 있어. 뭔 소리야? 상탈인가? 아무튼 미안해. 미쳤나봐. 아무튼 t가 없어요. 어떻게 만든 공식일까? 1번 공식을 t에 대해 정리해. 2번 공식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쭉 전개하면 3번 공식이 유도돼요. 여러분들 실력이라면 3에서 5분 정도면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유도해서 항상 쓸 수는 없잖아. 아예 딱 외워버리면 좋겠죠? 쌤 같은 경우는 유도하다가 틀려. 유도하다가 또 틀려. 그래서 AS를 받아야 돼. 우리 엄마한테. 내 머리를. 엄마 내 머리 너무 안 좋잖아. 넌 두 번이나 그러니. 두 번 AS 받을 만큼 내 머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V의 제곱에서 V0의 제곱을 빼줘야 되는 뭔 소리야. 아무튼 두 번 AS라는 걸 이용해서 2AS는 2니까 여기도 V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으로 2를 좀 집어넣어서 함께 암기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때 유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꼭 기억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3번 공식을 뒷담 많이 써. 왜? 문제에서 시간을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시간 안 줄 경우에는 3번 공식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먼저 뽑아내서 이걸 1, 2번에 집어넣어서 또 다른 정보를 구해냅니다. 세 가지 공식을 앞으로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프 하나 더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책에서는 이게 먼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가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일정할 거 아니야? 가속도가 일정하게 쭉 가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하게 쭉 가고 있는 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t초 동안. 그죠? A라는 가속도로 t초 동안 가고 있다라고 설정해 볼게. 이거 딱 보는 순간 가속도가 일정하네요. 등가속도 운동이네요. 라고 분석할 수 있겠죠? 여기 숨어있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 면적만 숨어있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 이미 하고 왔습니다. 면적이 뭐지? AT죠. AT가 뭐지? 속력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이었잖아. t초 동안 얘가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읽으면 1초도 가속도 A네, 2초도 A네, 3초도 A네, 4초도 A네. 뭐 다 똑같네. 끝. 이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우와! t초 동안 속력이 이만큼 변했어! 속력의 변화량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속력이 얼마나 변했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게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그래프도 볼 건데 우리 좋아요. 그래프를 좀 봅시다. 바로 봅시다. 거의 다 했어요. 세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선생님 못 그려서 보여주는 거야? 아니면 자, 그래프가 이건데요. 어디였어? 무슨 여기 있네? 이겁니다. 자, 이 세 번째 그래프 X축의 시간이고 Y축의 위치 써있죠. 위치 시간 그래프로 등가속도 운동을 표현하는 건데 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를 가지죠. 직관적으로 읽는 거 먼저 할게. 1초일 때 요 위치, 2초일 때 요 위치, 3초일 때 요 위치, 4초일 때 요 위치. 뭐 느껴지나요? 1초일 때 이만큼 증가, 2초일 때는 이만큼 증가, 3초일 때는 이만큼 증가, 4초일 때는 이만큼 증가. 보이나요? 단위 시간, 같은 시간이 가는데 이동 위치는 많아지고 있다고요. 같은 시간 동안에 위치가 쭉쭉쭉쭉 증가한다는 건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읽어도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해요. 근데 더 확실한 방법은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가 의미를 가지죠. 기울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죠? 기울기가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 위치 변화량이 변이잖아. 시간분의 변이기 때문에 속도를 의미해요. 처음에는 기울기가 완만한데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급해지고 있죠. 뭐 해지고 있다고? 급해지고. 사들인가요? 급해지고 있잖아. 그죠? 다시 말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쌤이 자꾸 속력, 속도를 번갈아 얘기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모든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이라고 줘요. 뭐죠? 변이, 이동거리를 구분하지 마라. 즉 속력, 속도 구분하지 마라. 그렇게 풀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속력, 속도 그냥 똑같게 취급하고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됐죠? 점점 빨라지고 있네. 느끼란 얘기고. 두 번째는요. 야, 그럼 t초 동안 얘가 S라는 위치 가 있대. 그래서 S는 몇 미터게? 물어봐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S, 즉 변이, 이동거리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공식에 대입하면은 이동거리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 속도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H제곱이라는 이동거리 공식, 변이 공식에 의하면 이동거리 공식에 집어넣어서 t초가 지났을 때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끝났다. 6번 끝났고요. 방정식까지 소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라스트 원 마지막입니다. 금방 끝나. 2분, 3분 만에 끝납니다.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라고 쓰자.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 구하는 공식이 또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공식은 잘 봐. 모든 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야.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든 등가속도 운동이든 원운동이든 포물선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 평균 속력인데 속력 공식이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그죠? 평균 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적 평균 낼 때 전체 성적을 전체 과목수로 나누죠. 똑같아요. 평균은 전체 시간으로 전체 이동거리를 나누면 됩니다. 오케이? 모든 운동에 적용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다. 등가속도 운동에만 사용하는 공식. 얘는 모든 운동이라면 얘는 only 맞죠? only 자냐? only 아니야 only? 재밌다. only 누구한테만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속력 공식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또 구할 수 있나요? 여기 봐. 아이고 힘들어. 처음 속력이 V0인데 설정해볼게. 처음 속력이 1m/s였다고 치자. 1m/s. 나중 속력이 3m/s가 되었다고 치자. 평균이 얼마야? 2입니다. 왜죠? 1이었던 게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해서 3까지 올라간 거잖아. 여기가 평균이지. 맞아요? 그래서 평균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여기 어떻게 찾죠? 얘와 얘 사이잖아. 그러므로 얘랑 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냥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속력, 나중 속력 더한 것을 2로 나누면 끝납니다. 이러면 평균 속력을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평균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나 평균 속력 구할 수 있으니까 얘로 구한 값이나 얘로 구한 값이나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같다라고 공식을 세워놓고 문제를 푸는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거를 기호로 표현을 하면 평균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을 2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왼쪽에 여기 나와 이겁니다.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은 처음 속도,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이게 가능해. 봐봐, 여기 처음 속력 V0고 나중 속력 V니까 둘을 더해서 2 나누면 돼. 여기가 바로 평균 속력인 구간이야. 시간으로 따지면요, 딱 시간도 0부터 t초 사이, 딱 2분의 t가 되는 시간이 평균 속도를 도달하는 그 시간이 되겠죠? 시간 정보도 우리가 얻을 수 있어. 평균 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언제냐? 딱 절반이 되는, 딱 절반 되는 시간이겠죠? 이게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 됐습니다. 고생들 많았네요. 110쪽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아고 뒤다.